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절대 검사 출신은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번째 드리는 이야기는 불변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됩니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은 이제부터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작했죠. 이건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단순무식한 인간이기도 하죠. 오로지 목표는 검찰을 개혁하려는 세력에 대한 저항과 방해인 겁니다. 이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탄핵인 거죠. 윤석열의 탄핵 없이는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복귀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고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건 최악의 상황의 최악의 결과만 예상될 따름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루려 하는 건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책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2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다.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됐다.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수 요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 조건이다. 검찰청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 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 의원님들의 뜻 있는 회답을 기다리겠다.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역사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한 의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결정적 불리한 기여를 한 검찰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최측근인 척 또 그의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조 전 장관 가족의 뒤통수를 때린 이 두 명의 전직 검사 출신 동료이자 변호사. 그들은 박형철과 이인걸인데요. 한 명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또 한 명은 정 교수의 불리한 변호사로 맹활약하며 검찰의 밀정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이 둘은 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력자였을까요? 아이러니한 건 이 두 명 다 법무법인 다전에 나란히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라는 점인데요. 검찰과 내통하고 모종의 거래를 한 이인걸과 박형철, 이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28일 공수처장 후보가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인걸과 박형철도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들은 검사 동일체라는 본능을 발휘해 모든 결정도 다 뒤집어 엎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조남관 차장검사도 그랬고 고기영 법무부 차장도 그랬습니다. 이 검사 출신 인사들은 팔이 안쪽으로 굽듯 검찰의 편에 붙는 본능을 숨기지 않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되는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희 부위원장 2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추천이 1차 투표에서 후보 8명 가운데 가장 많은 5표를 받았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선임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김 연구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7명을 두고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이 5표를 받아 최종 2인으로 깜짝 선정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경남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인데요.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포함한 성향을 여권이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검찰청장 같은 칼잡이 특수통은 아닌 겁니다. 당초 비검사 법조인을 선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투표했는데요. 이건 전략적 수로 이해됩니다. 어차피 복수의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추천인은 김 연구관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왔다며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연구관은 공수처장이 된다면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위원장에 대해 추천인은 검사 재직 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변호사 개업 이후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 범죄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과 법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 권한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공수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은 이미 정해진 듯 보여지는데요. 비검찰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가 되어야 합니다.